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뉴욕시가 이번 주말부터 해수욕장을 개방합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날카로운 물건에 찔리는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뒤쪽 비상문이 열리면서 추락 위험 속에 간신히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제30회 스승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금요일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뉴욕시가 이번 주말부터 5개 보로에 걸쳐 해수욕장을 개방합니다. 뉴욕시와 트라이스테이트 전역의 해변들이 오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개장합니다. 인명구조원들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구조대원들이 없는 시간대와 붉은 깃발로 표시된 구역에서는 수영이 금지됩니다. 해수욕장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 매일 각 해변들은 수질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색상으로 표시될 예정입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해변들은 수영이 허용되는 곳들이며 노란색으로 표시된 해변들은 수영이 허용은 되나 권고하지는 않음을 의미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해변들은 수영이 금지되는 곳들이라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욕시에서 개방하는 해변들의 목록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승객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르는 등 묻지마 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범인이 현장을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토요일 오전 10시경 39에비뉴역에서 N라인 전철을 기다리던 23세 여성이 날카로운 물건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화가 난 여성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싸움이 벌어졌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 쪽으로 끌어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인은 날카로운 물건을 꺼내 피해 여성의 오른쪽 어깨를 찔렀습니다. 33살로 추정되는 범인은 역 밖으로 달아났고 피해 여성은 퀸즈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은 경찰에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어제 한국에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213m 상공에서 뒤쪽 비상문이 열려 추락 위험 속에 간신히 착륙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기 비상문이 착륙을 앞두고 213m 상공에서 갑자기 열렸습니다. 강한 진동과 폭발음이 들리면서 기내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비행기는 날개 뒤쪽 비상문이 열린 채 3분가량 비행한 끝에 대구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학생을 포함한 탑승객 9명은 과호흡과 어지러움, 손발 저림 등을 호소하며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 197명과 승무원 6명 등 20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학생 60여 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을 연 건 비상구 쪽에 앉아있던 3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이 앉은 쪽에는 승무원 좌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승무원은 반대편 끝에 앉아 있었고 미처 손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체포 당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였고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제30회 스승의 날 행사를 열고 지난 30년 동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써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30년을 위해 힘찬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25일 그레인넥 소재 레너드 연회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 200여 명의 교직원과 학생들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학부모협회는 뉴욕시 25학군에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준 데니얼 디멘고 학군감에게 훌륭한 교육자상을 수여했습니다. 또 플러싱 인터내셔널 고등학교 케빈 헤슬틴 교장, 베이사이드 소재 벨 아카데미 데이빗 에벗 교장, 롱아일랜드 로즐린 하이츠 학교 메리우드 교장에게 각각 훌륭한 교장상을 수여했습니다.
앞으로 30년은요,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 펀드를 좀 정부나 이런 데서 많이 타고, 우리가 사실은 학부모협회가 이름은 좀 학부모협회다? 꼭 치맛바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와보신 분들도 깜짝 놀라시지만, 우리가 이 강력해진 정치력과 또 그 업무 능력과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그 미국 사회에 더 강력하게 들어가고, 펀딩도 더 많이 받아서 더 큰 그런 KCS 같이 그런 강력한 단체로 지금 커가려는 그런 거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최은희 회장은 지난 30년 동안 학부모협회가 한인 학생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써왔다며 앞으로 한국 문화와 음식 등이 모든 학교에서 전파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전 세계 금융시장을 긴장시킨 미국 디폴트 우려가 조만간 협상 타결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연방하원의장은 어제 화상회의를 통해 부채 한도 상한선을 얼마로 할 것인지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앞으로 2년 뒤까지 부채 한도를 31조 4천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정부의 지출 중 국방과 보훈 분야만 늘리고 나머지는 2년간 동결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간 국방비는 매년 3% 선에서 증액되지만 나머지 지출은 현 수준에서 동결돼 미국 경제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경제 상황에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맥카시 의장은 주말 내내 의사당에서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혀 합의에 이르기까지 세부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메모리얼데이 연휴 이후에 최종 합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재무부는 만약 정부 재정이 고갈되는 내달 1일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디폴트 이후 비상재정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 하루 만에 800만 달러 이상의 선거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드샌티스 주지사 대선 캠프가 출마 선언 24시간 만에 정치연금 820만 달러를 모금했으며 출마 선언 1시간 만에 100만 달러를 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는 다른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 하루 만에 모은 자금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9년 4월 대선 출마 선언 뒤 24시간 동안 모은 돈이 630만 달러로 당시 민주당의 다크호스였던 베토 오로크 전 하원의원이 하루 동안 모금한 돈도 613만 달러로 드샌티스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지난 3월 성폭행 입막음 사건으로 기소된 뒤 24시간 모금한 돈이 약 400만 달러였음을 감안했을 때 드샌티스 주지사는 상당한 돈을 모금한 것입니다. 한편 드샌티스 주지사의 공식 출마 선언으로 공화당 내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과 아들 등 일가족 9명이 해외 기업들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임스 코머 연방하원 정부감독위원장은 어제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 일가족 9명이 해외에서 수백만 달러를 받았으며 질 바이든 여사와 헌터 바이든 등 직계가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머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중국 기업에서 약 4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으며 헌터 바이든도 루마니아 사업가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헌터 바이든이 1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은행 송금 기록 등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동생 제임스 바이든의 딸 캐롤라인은 2018년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1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사실이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캘리포니아의 한 회사에서 인턴 근무를 하면서 8만 5천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제임스 바이든은 중국, 멕시코,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여러 국가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았으며 그의 자녀들도 해외 기업에서 돈을 챙긴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코머 위원장은 바이든 일가가 이 돈을 받은 뒤 해외 기업이 미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피해를 입혔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부패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FBI에 말하라고 압수수색 바로 전날 백악관 기밀 문서를 다른 곳으로 빼돌렸으며 사전 연습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FBI의 급습 하루 전인 지난해 7월 2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기밀 문서를 담은 상자를 말하라고 저택 내 한 창고로 몰래 옮겼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기밀 문서를 모두 옮긴 다음 그날 밤 연방검찰에 연락해 마라라고 저택에서 기밀 문서를 회수해 가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법원 소환장 발부 이전에 기밀 문서를 몰래 숨기는 연습을 했다는 증거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숨기는 연습까지 한 것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이며 그 같은 방해 기도가 이전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또 구체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의사당 난입 사건 때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책상에 두 발을 올려놓았던 아칸소주의 리차드 바넷에게 징역 4년 5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사건 당시 리차드 바넷이 의사당 폭동에 동참하기 위해 몇 주일 전부터 워싱턴 여행을 준비했으며 아칸소주의 한 상점에는 그가 워싱턴에 가기 5일 전 전기 충격기를 구매한 사실이 남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사당 난동 발생 전과 도중 그리고 그 후 저지른 모든 행위에 대해 총 7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 줄 것을 판사에게 부탁했지만 최종으로 징역 4년 5개월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넷의 변호인 측은 그가 했던 모든 행동은 정치적인 항의의 연속이었을 뿐이라고 변론에서 주장했고 바넷은 폭동 이틀 뒤에 아칸소주 벤트빌에 있는 FBI 지국에 자수하면서 많은 군 중에 떠밀려 의사당에 들어가게 된 것일 뿐이라고 수사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21년 6월 바넷이 러시아 국영 TV에 출연해서 그런 행동을 또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내 권리를 매시간 매분 매일 행사할 것이며 언제까지나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바넷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배심은 공공질서 파괴와 업무방해, 불법 무기 소지 및 공공건물과 단지에 침입한 내용 등을 담아 총 8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넷은 이외에도 의사당 폭동 이전 흑인들의 집회나 어린이 구호단체 집회 등에 소총을 들고 나타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의 전례도 많이 있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아시안계 대학생은 증가한 반면 타인종 대학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학생 클리어링 하우스가 2022년 가을학기 대학생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시안 학생은 전년보다 1.6% 증가한 반면 백인은 3.6%, 흑인은 1.9%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2년 가을학기 4년제 사립대에 등록한 아시안 학생은 14만 5천 명으로 전년보다 4%가 늘었으며 4년제 공립대에 등록한 아시안 학생은 44만 5천 명으로 전년보다 2%가 증가했습니다. 또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한 아시안 학생도 21만 400여 명으로 전년보다 1.8%가 늘었습니다. 반면 백인 학생은 4년제 사립대와 공립대 모두 전년보다 2.6%가 줄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가을학기 등록 대학생 중 뉴욕 소재 대학 재학생이 104만 6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1%가 줄었으며 뉴저지 소재 대학생은 37만 명으로 전년보다 2%가 늘었습니다. 미국 주택 소유율이 지난 1970년 이래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뉴저지주 주택 소유율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주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주택은 1억 2,260만 채며 이 중 주택 소유주가 거주 중인 주택은 8억 100만 채로 전체의 63.2%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주택 소유율은 지난 2010년 65.1%보다 약 2%포인트 하락한 것이며 1970년 센서스 이후 최저치입니다. 또 뉴욕주 주택 소유율은 51.3%로 10년 전 53.3%보다 2%포인트 내렸고 뉴저지주는 61.3%로 2010년 65.4%에서 4.2%포인트나 급락해 전국 50개 중 가장 큰 폭으로 주택 소유주가 줄었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70.5%로 주택 소유율이 가장 높았고 아시안이 58.5%로 두 번째로 조사됐습니다. 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40년 7% 미만에서 2020년에는 17%로 약 2.5배가 급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권과 철도 승차권 연계 서비스인 레일앤에어의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제휴해 항공권과 철도 승차권을 한 번에 예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미주를 출발해 한국 주요 8개 도시로 여행하는 승객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과 철도 이용권을 함께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도 별도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내일엔 에어 이용 승객은 인천공항에 도착 후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수취한 뒤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역에 도착, 다시 KTX로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호놀룰루 출발 항공편에서 이용 가능하며 KTX 연결은 부산과 동대구, 광주 송정, 울산과 포항, 진주, 여수 엑스포, 목포행 열차에 한해서 예매 가능합니다. 또 지방도시에서 미주로 출국 시에도 서울역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수화물 위탁과 탑승 수속을 완료하고 인천공항의 우대 출구를 이용해 보다 빠르게 출국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6월 5일까지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이벤트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앱을 다운로드한 후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갤럭시 탭, 갤럭시 버즈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합니다. 올여름 파라마운트 무비나이트가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파라마운트 무비나이트도 다시 한번 개장됩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무비나이트는 오는 6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매주 월요일 열립니다. 공원 관계자는 무비나이트가 열리는 날 오후 5시부터 공원 잔디밭에 입장할 수 있으며 영화 상영은 오후 8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라마운트 무비나이트의 상영 영화 리스트는 브라이언트 파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행사 당일에는 팝업 마켓 또한 함께 열립니다. 마켓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음식과 음료 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무비나이트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보다 편안한 관람을 위해 돗자리 등을 함께 지참할 것이 권장됩니다. 골프도 비즈니스도 당신이 성공의 코스 위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뱅크 오브 호프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하듯 LPGA와 함께합니다. Title sponsor of LPGA Match Play, Bank of Hope.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의 강력한 경쟁 국가인 중국의 신용평가사인 청신이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재무부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도움을 받아 북한의 조직 범죄와 관련된 440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계좌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1996년 유럽에서 핵무기를 철수한 지 27년 만에 어제 다시 나토 회원국 3개국과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면서 핵전쟁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트루스 소셜이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 및 트루스 소셜의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침해했다며 37억 8천만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인구 센서스 결과 미국 내 동성 커플이 전체 가구의 1%, 127만 가구에 달하며 델라웨어와 오리건주가 동성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존스홉킨스 대학 졸업식에 화상으로 출연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여러분이 자유세계를 이끌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픽카드 개발업체로 유명한 엔비디아가 AI 개발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하면서 주가가 어제 하루 25% 급등, 시가총액이 9,390억 달러로 조만간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출 증가로 의류와 화장품 매출은 늘어난 반면 고가 제품 판매는 줄고 중산층을 겨냥한 소매업체가 특히 매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까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5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로 다소 큰 일교차가 예상돼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29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진영, 김광석 후보 등록이 완료됐음을 공고합니다. 따라서 기호 1번 김광석, 기호 2번 강진용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합니다. 각 후보 선거운동 기간은 28일부터 6월 10일 자정까지입니다. 뉴욕 한인회 제38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 유급, 일반 자원봉사자와 개표 요원을 모집합니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식사와 교통비 $20가 지급되며 유급 자원봉사자는 시간당 $25가, 개표 요원에게는 시간당 $3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자원봉사자는 오전과 오후 나눠 각각 20명씩 모집하며 개표 요원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15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접수는 선관위 전화 917-813-8400 혹은 이상호 부위원장 전화 646-761-0899로 가능합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네이버 플러스 재단이 주최하는 제24회 이웃을 빛내는 음악의 밤이 6월 4일 일요일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열립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네이버 플러스 음악의 밤에 한인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5월 26일 금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